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안병훈 선생님이 쓴 사진으로 본 이승만에 대한 책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요. 그러나 상해에 아직 부임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 현지로 부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압력이 거세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상하이로 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일본이 그에게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으므로 출발은 비밀로 하고 하와이에서 친구 보스윅이라는 미국 분이겠죠. 보스윅이 11월 16일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해로 가는 배편을 구해서 2등 항해사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임병직을 남몰래 승선시켜서 밀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임정청사를 방문해서 강요와 직원을 접견하고 12월 28일 교민단이 베푼 환영회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1921년 1월 1일 날 신년 축하식을 계기로 해서 임시 대통령으로서의 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활약하던 임시 대통령이 대전략과 계획의 독립운동 자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했던 상하이의 정객들은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승만이 3.1 운동 전후에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둘 것을 청원했던 사실 등을 덜추어내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승만은 시종 수동적 자세로 전국을 수습하려 했지만 여의치 못했습니다. 9개국이 모여서 군비 축소 회담을 한다는 소식에 이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전신만고 끝에 상하이를 떠난 후에 한 달이 지나서 1921년 6월 29일 호놀루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에 약 한 5개월 체류해 있었던 것이죠. 임시 대통령으로서. 1931년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승만의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규탄하기 위한 국제연맹 총회가 1933년 초에 열리게 되자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제네바로 갔습니다. 각국 대표들과 기자들에게 한국 독립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주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압력으로 결국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희망과 좌절 사이에 헤매며 분투하고 있던 이승만이 제네바 국제연맹 총회에서 활약할 그 즈음에 우리가 아는 프란체스카 여사죠. 헌신적인 아내가 될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노너를 1933년 초에 제네바의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마치고 비엔나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제네바에 온 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식당에서 빈자리가 없자 웨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두 모녀의 양해를 얻어서 합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승만은 58살이었고 프란체스카는 3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차이였습니다. 그 후 소련에 가서 호소해보라는 일부 도움을 준 외국인들의 조언에 따라서 모스크바에 갔으나 도착 하루 만에 외무부 직원이 비자 발급을 착오로 했다 해서 즉시 떠나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게 밝혀진 바로는 일본의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이 모스크바로 가는 도중에 비엔나에 들르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정식으로 미국에 이민을 신청해서 1년 뒤 독자적으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934년 10월 8일 두 사람은 뉴욕의 몽클레이 호텔에서 존 헤인즈 홈즈 목사와 윤병구 목사의 공동 주례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동지적 결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국어가 독일인데도 영어와 불어에 능통했고 속기와 타자의 특기 보유자였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이승만의 비서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던 셈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의 해고록,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 이 책은 2007년 도서출판 촛불에서 나왔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이라는 그 책을 보면 첫 만남부터 동양의 노 신사에게 매혹된 듯 합니다. 서툰 프랑스어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예의를 갖춘 동양의 노 신사에게 사람을 끄는 신비한 힘이 느껴졌다고 그들의 첫 만남을 돌이켰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네바의 라 트리뷴 도라앙 신문에 이승만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한 그날 회의의 기사를 그 제네바의 라 트리뷴 도라앙이라는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기 때문에 그 신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기사를 보고 그것을 스크랩해서 이승만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감사함으로 차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게 두 분이 이제 각각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후 어머니 몰래 잦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싹텄고 서신 왕래가 이어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스크바에 가는 길에 비자를 받으러 비엔나에 들린 이승만은 프란체스카와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